반도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주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지금. 주가가 급락하면서 종가 기준 6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의 연이은 주가 하락세로 주식 매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로 인해 주식 변동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주식시장. 향후 전망은 어떨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요 근래 정말 많은 분들을 울고 웃게 한, 특히 이제 속상하게 한 삼성전자 관련 주식 뉴스였는데요. 우리 도문돈다 무등생 두 분은 주식 하시는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삼성전자 주식 일주 사기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야금야금 그러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이제 요만큼 주먹만큼 모아놨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요. 아니, 떨어지라는 배추값은 안 떨어지고 왜 이런 게 떨어지는 거야. 예. 저는 뭐 다른 주식에 묶여 있어갖고 삼성전자 주식은 아직 사지를 못했는데 지금 사야 되나? 눈에 빛이 난다. 지금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진짜. 네. 이재성 아나운서는. 네, 저는 예전에 다 이렇게 처분을. 보냈어요. 네. 지금 보유한 거 없다. 네, 자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불안하더라고요. 조금 올랐을 때 바로 그냥. 예,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또 성격 따라서 이 매수매도 성향이 다른데 근데 이게 한때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그냥 한 줄씩 적금 붓듯이 사서 뭐 이렇게 장기 보유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주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전망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신저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단 10월 24일 기준으로 좀 주가를 보면 5만 6천 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2023년 1월 3일 이후로 1년 10개월 만에 일단 최저치로 좀 떨어졌고 물론 이제 어제 저희 10월 28일 종가 기준으로는 5만 8,100원으로 이제 소폭 상승한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도대체 하락을 하고 있나 이렇게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좀 특화된 HBM이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좀 대응이 좀 약간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좀 못 미쳤습니다. 그거를 이제 흔히 주식 용어로 어닝이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좋다 그러면 쇼크.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어닝 쇼크가 실제로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발목이 좀 잡힌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뉴스를 보다 보면 HBM 칩이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칩과는 뭔가 다른 칩이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걸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는 건가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이제 그 용어는 뭐냐면 하이 밴드위드 이제 메모리라고 이거의 약자거든요. HBM 이제 앞자 따가지고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이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메모리죠, 기억이죠.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저기 이제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에 두뇌 역할하는 칩이 있어요. 거기다 계속 이제 그 정보를 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기존 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차선으로 따지면 32차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HBM은 무려 구멍이 1024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1024차선으로 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성능 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칩도 이제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싼데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미국의 AMD라는 이제 기업과 같이 이제 협업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HBM이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맹주로 알고 있었는데 AI 지금 중요한 거 저희도 이제 알겠는데 AI 반도체 칩 개발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게 좀 삼성전자 좀 아쉬웠던 게 HBM 경쟁력이 떨어졌던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2015년부터 이 조직을 좀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3세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HBM2E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HBM 뒤에 숫자를 써서 세대별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근데 사실은 당시에는 AI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돈 벌긴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조직을 좀 축소했다라는 그런 좀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으로 좀 패착이 됐고 경쟁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했는데 결국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좀 사실상 좀 놓쳐버리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2인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였는데 이 상황이 바뀌는 게 한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제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반도체 3사의 대표적인 기업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삼성전자만 이런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질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HBM 쪽에서는 약간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은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봤을 때 영업이익이 최대치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 그대로 범용 반도체라고 있는데 이런 레거시 반도체 측면에서 봐도 지금 삼성전자를 압도했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좀 SK 하이닉스가 떠오를 정도로 업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좀 약진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인력을 축소했던 것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 주식 10주 있어요. 10주요? 경제 공부할 생각으로 네. 엄마들 살 때 이제 따라서 샀는데 네. 저는 이제 8층에 들어갔어요. 8층. 예, 그래서 이제 81,000원에 네. 매수를 해서 지난번에 막 8만 원대 올랐을 때 저는 사실 이익이 크지 않아서 10만 원 가겠지? 하고서는 안 팔고 기다렸는데 9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 자체가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럼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나운서님께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날짜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9월 3일부터 정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가 25일 연속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던 건데 이번에 그 기록을 이제 깨버렸죠. 보시면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순매도액 본다 그러면 한 9조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3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10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이제 추이를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